네, 바이든 미 대통령, 푸틴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푸틴 체제의 변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재개되는 종전 협상이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크렘린 체제의 변동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워낙 푸틴이 오래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2000년 집권했으니까 지금 이제 22년째고요. 네. 하여간 분명한 것은 22년 동안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위기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겠고요.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지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푸틴이 낚시 사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항상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후계자 소리까지 들었었고요. 공대 출신입니다. 군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푸틴 눈에 들어서 국방장관이 됐고 그동안에 2012년에 장관된 다음에 2014년에 그 크림반도 병합, 2015년 시리아 내전 여기서 이제 공을 인정받으면서 더 신뢰가 깊어졌죠. 그랬군요. 사실은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싸웠던 것이 한 번에 이제 다 무너진 것이죠.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람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황 판단도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2012년부터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수십조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간 거냐 하는 것.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푸틴의 질책을 받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치료를 받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부랴부랴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이번에 찍은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예. 크렘린궁은 이 건강 이상이 있냐 쇼이구가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22년 중에서 가장 흔들리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푸틴 체제가 실제로 위태롭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나오는 얘기들은 크건 적건 예. 기대 또 희망, 당위가 섞여 있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 중에 발언 중에 전범이냐라는 네. 부분, 그다음에 푸틴 개인 제재도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서 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다소간 즉흥적인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기자와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원고에는 없는 연설 말미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소간 감정적이거나 또는 국내 정치를 의식한 발언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신념 이런 것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들었던 뭔가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더라도 네. 그 정보에 기반해서 한 얘기일 가능성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크렘린 내부 구조에서 철통 같았던 구조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예를 들면 FSB, 이제 이게 KGB 후신이거든요. 러시아의 이제 최고 정보기관인데 푸틴이 KGB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보가 틀렸다.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예. 질책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예. 이게 소방 소식통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정보국에서는 러시아 기업가, 그다음에 정치 엘리트, 그다음에 군부, 정보기관에서 푸틴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뭐 독살이라든가 사고사라든가 질병사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하여간 예. 전례 없었던 일이고 푸틴이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어쨌건 지금 돈바스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물론 국방부가 얘기했지만 한 발 예,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뭔가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돈바스 해방에 주력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전황을 보면요. 키이우 공격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종전협상 타격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키우에서는 지금 지지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수십 킬로 밀렸죠. 러시아군이. 밀렸죠. 예.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 취재진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네네. 러시아군이 나갔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현장 르포 기사를 썼는데 곳곳에 이제 러시아군 병사들의 시신이 뒹굴고 있고 그다음에 탱크 잔해가 곳곳에 보인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이제 전황이 더 좋지 않은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네. 그래서 이제 돈바스의 해방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처음부터 첫날부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없다. 네. 그다음에 돈바스의 주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돈바스 해방을 이것을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이 정도에서 체면 살리고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승리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많은 인간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푸틴이 협상을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예. 없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북 분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면 돈바스 지역은 여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제 러시아가 하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림반도 여기 이제 인정하라는 거고요. 마리우폴은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벨트를 이어서 이쪽은 러시아가 인정을 받겠다라는 전략인 것 아니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려하는 것이고요. 예, 예. 실제로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에는 오히려 새로운 부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벨라루스 파병 같은 새로운 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미국인들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MBC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예. 미국인의 82%가 결국은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예. 74%는 미국이 결국 참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체제 변동 가능성과 이걸 연관시켜서 본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푸틴이 확전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 내부에서는 동요가 더 커지고 반발이 더 커지고 체제 변동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의 전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는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푸틴 체제가 과거보다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는 전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